마법소녀 리나 2기 슬레이어즈 넥스트 영상입니다. 상단 카드를 누르시고 1기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면 더욱 재밌으니 참고 바래요. 이곳은 모로스. 두 부녀가 세계의 정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옛날 만화는 이렇게 세계 정복이 꿈이야. 왜 걔들 귀찮을 것 같은데. 이 두 부녀가 고용하고 있는 마법사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제르가디스죠. 아멜리아는 모로스 국왕에게 군비 확장으로 주변국들에게 불필요한 긴장감을 계속 조성해 나간다면 적국으로 규정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주변국에서도 국왕의 딸인 이 마르티나라는 캐릭터, 뜬금없이 세상을 지배할 마왕 조아 메르그스타, 이름 힘드네. 조아 메르그스타에게 이 세상을 바친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들에게 고용된 제르가디스와 아멜리아가 대치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리나와 가오리. 제르가디스는 이 조아나 왕국의 마법서를 노리고 이 부녀 밑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먼저 1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계속해서 여정을 떠났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네요. 헌데 리나의 손에 있는 마법서. 리나는 제르가디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은 별로 없다 이야기합니다. 빠르게 태세 전환하는 제르가디스. 마르티나는 오르하르콘 골렘을 조종, 리나 일행들을 없애려 하지만 리나의 드래곤 슬레이브로 엔딩. 이 마르티나라는 캐릭터는 이 인연을 계기로 넥스트 여정 도중 계속해서 리나 주변을 맴돌며 귀여운 감초 역할을 담당합니다. 제르가디스는 마족과 마법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다는 수수께끼의 마법서 클레어 바이블의 존재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리나 역시 그 마법서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하고 혼자다가 도적들로부터 정보를 캐기 위해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찐주인공 제로스. 자신을 수수께끼의 프리스트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사원에 클레어 바이블 사본이 있었는데 어느 도둑에게 빼앗겨 지금 쫓고 있으니 리나 일행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제로스. 뭔가 수상하죠? 아다리가 너무 왔는데? 일부러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게 미심쩍은 리나는 의심하며 진짜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유가 뭔지 묻습니다. 제로스의 답변은 그건 비밀입니다. 제로스의 명대사죠. 어쨌든 이때부터 제로스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리나 일행들 앞에 나타나 도움 아닌 도움을 줍니다. 클레어 바이블. 그것은 마왕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쳐버린 수룡왕이 남긴 지식이었습니다. 클레어 바이블은 그 완전판 말고도 반대편 세계의 묵시록, 그 지식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써서 남긴 클레어 바이블 사본이란 것도 존재했어요. 클레어 바이블에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아멜리아의 고향 세이룬으로 향하는 리나 일행들. 도착한 마을엔 인적이 드물고 조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크리스토퍼 숙부와 사촌 알프레드는 아멜리아의 아버지 피리오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정확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아멜리아는 암살 사건 현장으로 리나 일행과 출발. 그곳에 나타난 마족. 그때 누군가가 도움을 줍니다. 뭐야, 누가 봐도 임꺽정 실루엣이죠. 피리오넬은 자신이 없어지면 분명 자기를 노리는 범인은 다음 행동을 할 거라 생각하고 숨어서 죽은 척을 했다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머리가 좋네요, 야씨. 근데 바로 자신의 생존을 알리는 피리오넬. 뭐야 이게. 무사 생존으로 국민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왕자의 복귀에 진심을 다해 반깁니다. 하지만 수상해 이 자식. 그때 크리스토퍼가 고용한 누가 봐도 나쁜 놈처럼 생긴 궁중 마법사 칸젤과 마젠다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가지만 리나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말을 아끼자고 하는데, 한편 사촌 알프레드는 사건의 진상을 알려준다며 리나를 어디론가 부릅니다. 알프레드는 자신의 부친, 즉 크리스토퍼가 주모자라 이야기하며 아버지의 폭주를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그때 등장하는 마족 듀오. 리나는 전투를 시작합니다. 이때 이 마족이 리나에게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문을 걸고 도망. 리나 또 마법 사용 못하나 보네. 룬산이란 곳에 걸려있는 마법을 전부 다 고쳐준다는 마법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향하는 리나.
이곳엔 제로스와 마르티나가 있었어요. 앞에 편집해서 안 나오긴 했는데 마르티나 원래 가오리한테 반해 있었는데 여기선 제로스에게 반해 있네요. 얘 완전 금사빠네. 근데 뭐 마르티나는 내 스타. 어쨌든 이 분홍머리 꼬마 아가씨가 마법 의사입니다. 하지만 이곳까지 쫓아온 마족들, 마법을 쓰지 못하는 리나를 위해 제로스가 이번만 도와주겠다며 실눈을 슬쩍 뜨면서 썩소를 날리더니 와, 역시 존나 세죠. 리나는 제로스가 차고 있는 템들 마법 증폭 장치를 보고 팔아달라고 때렸습니다. 데몬 브라이드, 루비아이, 다크스타, 카오틱 블루, 데스포그,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의 마왕 넷을 표현하고 있는 이템이라고 판매하지 않으려 하지만 생각보다 순순히 저렴한 가격에 리나에게 강제로 판매해 버린다고 해야 되나? 헌데 건물 폭발과 동시에 발견되는 클레어 바이블 사본. 여기서 갑자기? 클레어 바이블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제로스. 이 세상에 전해지는 전설, 이곳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마왕과 마족들의 전승, 우리가 모르는 마법의 비밀이 자세히 규명되어 있다고 말하는 전설의 마법서, 그것이 바로 클레어 바이블이라 설명합니다. 나는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 리나는 그 사본을 보며 기가 슬레이브에 맞먹는 마법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결론적으로 리나는 제대로 마법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데요. 한편 궁중 마법사들은 피리오넬과 제르가디스 일행들을 또 다른 공간으로 데리고 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리나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아공간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이미 이 칸젤이라는 녀석의 방해로 어쩌지도 못하는 상태. 불안정하고 제대로 제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나는 아까 보았던 사본에 쓰여있던 그 마법 라그나 블레이드를 시전해봅니다. 오, 쩌는데? 공간의 결계가 깨져버리네요. 오. 어쨌든 친구들을 구해내는데 성공하는 리나. 헌데 마족은 피리오네를 또 납치해갑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와 유력한 배우였던 크리스토퍼가 왕위 계승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했던 알프레드는 사라지고 없어요. 뭐야, 이거 뭐 김전일이야 코난이야? 왜 갑자기 추리극으로 바뀌어 장르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찾아낸 알프레드, 자신이 흑막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자기가 왕위를 빼앗아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하는데요. 아니야, 세계 지배 그거 하지마. 얼마나 귀찮은 건데 참 진짜. 갑자기 세이룬의 땅 일부가 하늘로 치솟기 시작하고 마족은 리나에게 자기의 편이 되어달라 이야기합니다. 리나를 왜? 자신들은 마룡왕 가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다고도 하는데요. 리나와 가우리의 협공으로 마젠다를 먼저 제거, 납치되어 있던 피리오넬은 제로스가 구합니다. 이어지는 칸젤과의 싸움, 절벽에서 위기를 만든 듯 보이지만 뒤치기로 드래곤 슬레이브를 시전, 칸젤을 제거하는데 성공합니다. 자신에게 마력을 봉인했던 마젠다가 죽었을 때부터 이미 마력이 원래대로 돌아온 리나, 당하는 척 작전을 펼쳐 드래곤 슬레이브를 시전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칸젤 역시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공간 이동수를 쓰는 칸젤, 리나는 다시 한번 라그나 블레이드를 사용, 공간 자체를 갈라 칸젤을 제거하는데 성공합니다. 계속해서 리나 일행들은 여러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헛다리도 많이 짚지만 클레어 바이블을 손에 넣기 위해 여행을 이어갑니다. 계속되는 헛걸음에 리나는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로스는 갑자기 완전한 사본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야,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진짜 미스테리한 존재네요, 제로스. 하지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말하는 제로스. 어쨌든 그곳으로 고고. 오, 신전 아닌데 또 다른 공간, 사막 같은 곳이 펼쳐지네요. 제로스는 비석 같은 걸 꺼냅니다. 이것이 클레어 바이블의 완전한 사본. 근데 문자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한 개가 아니고 엄청 많네. 그때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본 관리원 아쿠아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리나는 고위 마족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쓰여있는 부분의 해석을 할머니에게 요청합니다. 할머니는 리나에게 원하는 사본을 보여줍니다. 손을 대는 리나. 어느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샤브라니 구두와 싸우고 있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는 리나. 기가 슬레이브를 시전하고 모든 게 소멸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세이그람과 가부. 얘가 가부야?
인간형이네. 저는 마룡왕 가부라고 하길래 용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가부는 이 신전이라면 성가신 헬마스터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헬마스터? 헬마스터는 샤브라니 구두의 5신복 중 하나인 헬마스터 피브리조를 뜻한다고 합니다. 리나는 같은 5신복 중 하나인 헬마스터와 피브리조가 왜 대립하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네. 자, 어디 한번 계속 봅시다. 가부는 그 이유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샤브라니 구두에 반기를 든 배신자라고. 그리고 제로스는 그 헬마스터의 부하로 보이네요. 역시 가부 세네요. 제로스가 쳐맞다니. 제르가디스와 가오린, 아멜리아도 합류, 전투가 시작됩니다. 리나는 제로스에게 받은 마력 증폭기를 이용한 드래곤 슬레이브로 세이그람에게 사용해보지만 별 효력이 없어 보이네요. 도망치는 리나. 그때 아쿠아 할머니가 나타나 보호해줍니다. 끼지마라 수룡왕 이라고 말하는 가부. 이 할머니가 수룡왕이었어? 오, 반전. 흥미진진하네요. 수룡왕은 여길 빠져나가 진짜 클레어 바이블이 있는 카타트 산맥 드래곤즈 피크로 향하라고 합니다. 일단 수룡왕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말해준 목적지로 향하는 리나 일행들. 그곳엔 용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로스와 아는 관계로 보이는 이 용은 인간 폼으로 변신. 일행들에게 자초지정을 듣더니 클레어 바이블이 있는 곳으로 리나 일행들을 데리고 갑니다. 암벽 안에 공간을 만들어 리나만 들여보내려는 용족. 마족이나 용족은 이 안에서 헤매지 않지만 인간들은 헤맬 수 있다,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밖에선 리나를 방해하기 위해 등장한 세이그람과 제로스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오, 거의 뭐 전투 수준이 드래곤볼이잖아. 안 보이네. 1000년 전 강마 전쟁 때 제로스는 단신으로 드래곤 일족을 거의 전멸로 몰아넣은 적이 있는 마족이었습니다. 역시 관록이 있어 보이드만. 한편 다시 내부에선 수룡신 할머니와 다시 만나게 되는 리나. 클레어 바이블이 등장합니다. 리나는 클레어 바이블을 잡아봅니다. 이 명장면이죠 이거. 무엇이 궁금한가? 라고 묻는 구슬. 리나는 어째서 가부가 마족을 배신했는지 묻습니다. 마왕과 가부에 의해 쓰러졌던 수룡왕은 최후의 힘으로 마왕을 봉인하고 가부를 인간의 몸속에 봉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었네요. 인간으로 전생을 반복하면서 마족의 힘을 서서히 잃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전생을 반복하는 동안 가부의 혼이 인간과 비슷해지고 결국 마족으로부터 이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질문. 마족을 쓰러뜨릴 힘은 어떤 것이냐고 묻습니다. 마족의 힘을 능가하려면 그보다 강한 힘을 얻으라고 하는 클레어 바이블. 이건 나도 대답할 수 있겠다.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에 대해 묻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존재, 모든 어둠의 어머니, 마족들의 진정한 왕, 어둠보다 어둡고 밤보다 깊은 자이며 모든 혼돈을 낳는 존재이자 악몽을 지배하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리나는 자신이 그런 존재의 힘을 빌린 줌은 기가 슬레이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살짝 현타가 오는 듯 보입니다. 그때 내부에 등장하는 가부. 용족 아저씨는 리나를 다시 바깥으로 날려버립니다. 다시 시작된 세이그람과의 전투. 완전판 라그나 블레이드를 소환. 제로스와 협공으로 세이그람을 제거하는데 성공. 헌데 이때 제로스의 팔이 가부의 일격으로, 팔이 아니라 상반신 절반이 찢겨졌네요. 헐. 가부는 제로스에게 헬마스터가 꾸미는 일이 도대체 무엇냐고 묻습니다. 답변하지 않고 도망치는 제로스. 가부는 다시 리나 일행들을 공격합니다. 막강한 가부. 제르가디스, 가오리 모두 힘을 합쳐 공격하지만 다들 심한 부상을 입고 맙니다. 그때 리나는 다시 라그나 블레이드를 소환해 가부에게 유효타를 먹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듯 보였으나 역시 멀쩡한 가부. 일행들은 일단 도망쳐 후를 도모하려 합니다. 그때 뒤치기를 맞는 가부. 또 뭐지? 이 꼬맹이는 앞에 잠깐 나왔던 꼬맹인데? 제로스 이외에는 아무도 자신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하는 이 꼬맹이의 정체, 바로 헬마스터 피브리조였습니다. 이거 또 반전이네. 자신의 생각대로 잘 움직여주고 계획대로 잘 된 것 같다고 말하는 피브리조.
리나 인버스를 이용해 뭔가를 꾸미고 있다라는 정보를 일부러 가부에게 흘렸고 가부가 나타나길 기다렸던 걸로 보입니다. 단일격의 가부를 제거하는 피브리조. 클레어 바이브를 접한 리나의 협조가 있어야지 자신의 목표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지금은 리나의 수준이 자신이 생각한 수준이 아니라며 가오리를 납치, 사이락으로 오라고 말하며 사라집니다. 가오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이락으로 향하는 일행들. 그 길에서 오랜만에 실피르를 만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들. 실피르도 현재 1기에 등장했던 그 큰 나무 신성수 프라근이 사라졌고 복제 레저로 인해 사라졌던 마을이 다시 생겨났다는 소식을 접해 급히 사이락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피브리조와 연관 있는 일이겠죠? 갑자기 리나 일행들을 가로막는 빛의 검사. 누가 봐도 가오리. 드래곤 슬레이브까지 흡수해버리는 이 검사에게 리나는 고전하지만 마침 굿 타이밍으로 등장하는 정글스. 반갑다 되게. 전작에서 가오리랑 많이 싸워본 탓인지 단번에 그가 가오리인 걸 알아차립니다. 결국 리나의 라그나 블레이드에 의해 가면이 깨지고 드러나는 가오리의 정체. 피브리조는 정체가 탄로났으니 가오리를 다시 데려갑니다. 계속해서 사일락으로 이동. 진짜로 프라구는 없었고 심지어 없어졌던 마을도 원래대로 복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죽었던 실피르의 아버지도 살아있네요. 아버지는 피브리조에 의해 일시적인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앙신전 피브리조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데요. 리나는 피브리조와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오리가 크리스탈 안에 갇혀있네요. 리나의 증폭 드래곤 슬레이브를 정통으로 맞아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피브리조. 헌데 이때 실피르도 드래곤 슬레이브를 사용, 피브리조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뭐야. 하지만 자신을 놀라게 했다면서 친구들을 죽은 건 아니겠지? 구슬을 이용해 전부 정신을 잃게 합니다. 그러면서 피브리조는 계속해서 리나에게 기가 슬레이브를 사용하라 이야기하는데요. 네,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피브리조의 원래 계획은 리나가 기가 슬레이브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게끔 유도하려는 게 주 목적이었던 거죠. 친구들을 전부 크리스탈에 넣은 후 계속해서 리나를 협박하는 피브리조. 결국 리나는 기가 슬레이브의 힘을 완벽하게 제어. 뭐야? 리나가 아닌 것 같네요. 리나에게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가 현신하여 나타납니다. 와, 이게 뭐야? 당황하는 피브리조. 피브리조는 기가 슬레이브를 이용해 세상을 멸망시키려 했지만 완전한 기가 슬레이브라는 것은 피브리조의 생각과는 다르게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의 소환 마법이었던 셈. 리나, 아니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에게 개발리는 피브리조. 친구들은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렇게 피브리조는 소멸당합니다. 매우 멋지게 우뚝 서있는 로우나. 회복한 제로스는 무릎을 꿇고 로우나에게 경배합니다. 근데 원래의 리나로 안 돌아오나? 리나는 그대로 어디론가 올라갑니다. 그녀를 쫓는 가오리. 가오리는 자신이 피브리조에게 정신지배를 당했을 때 리나가 끝까지 자신을 구해주기 위해서 싸워준 것처럼 리나를 쫓아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리나를 붙잡는 가오리. 그리고 가오리의 품에서 리나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뭐야? 너네 둘이? 왜 이래 이런 그지같은 애. 이 만화는 안 걸을 줄 알았는데 저런 장면이 나오냐. 끝에서 찝찝하네. 다시 돌아온 리나와 가오리. 마르티나와 정글스가 눈이 맞아 결혼을 하며 마법소녀 리나, 슬레이어즈 넥스트는 이렇게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찝찝해. 슬레이어즈 시리즈 중 애니화에서 매니아들 사이에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넥스트. 역시나 반전도 그렇고 작화, 스토리, 개그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명작임은 틀림이 없어 보이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라이까지 업로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트라이 영상 후미에 마무리 멘트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 역시 정말 할 말이 참 많은 애니라서.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